안녕하세요. 드디어 안 돌아올 것 같은 9월이 돌아왔네요. 어이, 무셔? 네, 무실 거 없어요.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그저껜가 뭐 들었는데 뭐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얘기하다가도 잊어버려. 예, 지금 정도 나이 되면.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행하고 이런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지나간 시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주는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9월 초부터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해도 되나?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에 그죠? 여러분이 이제 12월에 이제 좋은 결과, 그죠? 만족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 사실상 8월까지는 괜찮아. 흘려보내도. 네, 8월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8월은 잊어버리고 9월부터서 9월, 10월, 11월 이 세 달만, 그죠? 예, 나를 땅에 파묻는 심정으로, 네, 땅에 파묻는 심정으로 이 세 달만 정말 더 이상의 후회가 없을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실 거고요. 예, 여러분도 이 세 달간만 열심히 좀 나머지 마지막 스파트를 좀 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은 이제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걱정들 좀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 세 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렇지?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상 그죠? 그 시간을 알차게 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얻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 3개월 동안은 1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그죠? 굳건하게 다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9, 10월에 그 분석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 5개년 정도 그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슬러서 5개년 정도 그것을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키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출 문제에서 물론 작년까지 이제 작년이 이제 시험이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그 뭐 서답형 형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전년도는 이제 객관식형이었잖아요. 그쵸? 객관식 문제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옵션에서 나와 있는 키텀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시 살펴서 정리하시는 것이 그죠? 예,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기입형은 키텀 위주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답형에서 기입형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베이직한 부분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키텀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뭐 급하게 나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그죠? 하루 이틀 만에 그 기출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한 주에 한 개년 정도 거를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론뿐만 아니라 뭐 문학이라든가 영어학이라든가 같이 그래서 한 주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가시면서 그 주에 나왔던 그 년도에 나왔던 네, 어쨌든 간에 그 해에 나왔던 그 영역별의 키텀을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기본서를 같이 보시면서 그 키텀에 있는 토픽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9월, 10월, 11월이지만 아주 그냥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기출문제를 하게 되면 토픽들이 매년 5년 정도 보게 되면요. 나오는 토픽들이 반복되거나 경년마다 꼭 나오는 토픽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올해도 나올 수 있는 올해는 어떤 토픽들이 주로 나올까 그것이 지금까지 예상이 그렇게 크게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또 분석을 해보시면서 막바지 토픽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정해 놓으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이 뭐 충분치는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9, 10월은 저희가 그죠 예정된 시간이 있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교육론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교육론은 25일 날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죠? 또는 모의고사나 7, 8월에 질문이 있었던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시면 각자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내가 질문해도 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어차피, 예,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마음껏, 욕심껏 질문을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그 시간을 이제 뭐 질문이 없어가지고 한 1시간만 하고 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오셔서 그 시간 안에 컨퍼런싱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A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서답형. 그래서 기입형이 3문제가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2문제가 되고 논술형이 1문제가 돼 있는 1회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A형 교육론의 첫 번째 진행되는 거, 그죠? A형의 5번, 예, 기입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드시 시간에 지켜서 오셔서 풀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9, 10월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 맞고 2개 맞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단지 그 시간 내에 그죠?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배분들에 대한 연습이 1, 2, 3회 정도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간에 대한 배분, 각각 영역을 풀었을 때 3회 정도 돼야 평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로 나는 이제 어떤 영역, 영어학이면 영어학, 그 다음에 교육론이면 교육론, 문학이면 문학, 어떤 쪽에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쪽은 좀 빨리 소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영역별로 시간에 대한 배분을 하면서 4회, 5회, 6회는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반드시 더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15분 정도는 남긴 상태에서 각각 영역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맨 처음부터 15분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회는 하셨죠. 1회는 그냥 여러분의 속도대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점 그것을 갖다가 줄여보시는 거예요. 5분이나 10분이나 이렇게 줄여보시면서 9월 한 달 동안 15분에 대한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풀어보시는 거,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이 돼야지. 딱 하루잖아요. 그날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그날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하루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모의고사 때 연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모의고사의 시간에 시험 중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험 이후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는 떨어지기도 하고 모의고사 낮은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는 붙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9, 10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딱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확실한 답은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죠? 좀 헷갈리고 이럴 답일 것 같기도 하고 좀 틀릴 것 같다 하면은 세모를 해놓고 전혀 모르는 것은 X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모인데 동그라미인 경우가 있어. 특히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경우 내가 어디서 클루를 찾아서 확실치 못했는데 정답으로 갈 수 있었는지 라고 하는 그런 전략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은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험을 이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est taker wi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wiseness. 그죠?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대한 스킬들, 물론 우리가 스킬로 합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사실 무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9월 한 달 동안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월에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그런 세팅된 형태로 저희가 12월에 시험에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9, 10월 강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5번에 해당되는 영역은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언어 습득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언어 습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크게 몇 가지의 이론적인 접근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이 한 문항을 가지고 그렇게 쭉 한번 훑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행동주의, 인주주의, 뭐 구성주의 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실제적인 언어 습득에 대한 모델을 얘기를 했을 땐 가장 대표적인 게 크라션의 input hypothesis, 그죠?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 그 다음에 이제 비고스키의 scaffolding hypothesis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GPD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는, 예,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에 대한 접근법으로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인지주의 측면의 모델인 맥놀린이라든가 기타 인지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서 5번에서 관련된 부분은 인터랙션 하이포시스와 관련해서 나온 키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공적인 언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을 뭐라고?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화 안에서 해당 목표 언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언어학습이 잘 된다.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 언어학습을 하면서 그죠? 이언학습에 필요한 인풋이 건너가고 그죠? 이언학습에 대한 학습 정도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modified interaction이라든가 comprehensible input이라든가 pushed output이라든가 modified output이라든가 uptake라든가 intake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대화상에서 나와 있는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랙션 하이포시스에 다 녹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첫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 에비던스라든가 포지티브 에비던스 한 번씩 다 걸러지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 습득에 대한 가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키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그죠? 인풋 하이포시스 나와 있는 용어들 그죠? 예,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나와 있는 용어들, 스캐폴딩에 관련된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그죠? 마지막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11월에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하긴 하지만 미리 9월에 같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12월이 훨씬 더 가벼워요. 예, 그때 막 정리를 하려고 하면 마음도 바빠가지고 잘 안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 토대를 갖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키텀이라든가 그죠? 그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선생님께서 중학교 교실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하시는데 웜업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 last weekend라고 하는데 학생은 계속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past form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가볍게 대화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죠? form보다는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웜업 퀘스천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you visited your grandma in the hospital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만 수정해서 살짝 넘어가면서 피드백을 뭐로 주셨습니까? 리퀘스트를 주셨어요. 그쵸? 학생들은 자기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티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해요. 임플리스트 피드백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대화 분석을 하시면서. 그래서 노티싱을 못해서 그대로 오류를 범합니다. I visited her 해가지고 이 학생은 form보다는, accuracy보다는 어떻게 해요? meaning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form에 대한 정확성이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밖에 다른 일은 뭐 안 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영화를 봤어요. 역시 현재형으로 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두 번째 학생이 계속 past form에 대한 에러를 보이자 선생님이 전략을 다시 세우셨죠?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죠? C 하고 틀린 부분만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인토네이션을 높였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오류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한 것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피드백 타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reput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reput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implicit 피드백을 어떻게 해요? explicit 피드백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목적은 뭡니까? 학생들한테 그죠? focus on error. 오류에 보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쵸?
너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표현도 좀 정확하게 해라라고 하는 의도를 싣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했더니 학생이 sorry, I saw a movie with 동의 노티싱 한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했어 하면서 무슨 영화를 봤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정확하게 파스폼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해하시겠어요? 예, 포커스 돼가지고서 발화를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듯이 실제 학생들은 중간 언어 체계를 가지고 목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에러가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출현하는 에러의 숫자를 줄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학생이 반복적인 오류를 했을 때 누구의 역할이? 교사, 피드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키텀이 다시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의 반복적인 오류에 대한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오류가 학생의 중간 언어 체계에 어떻게 완전히 permanently internalized. 그죠? 영구적으로 내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파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화석화를 막아주도록 하는 가장 1등 공식이 뭡니까? 피드백인 거예요. 그것도 코그니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 이해하시겠어요? 너 틀렸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어텐션을 에러에 그죠? 중점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리시트리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그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죠? 노티싱을 못했으면 수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지트와 소우처럼 그죠? 이렇게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서 나오는 학생들의 리액션, 리스폰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uptak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에 따라서 노티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successful uptake가 나올 수도 있고 unsuccessful uptake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B의 코멘트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B 볼까요? 자, 이와 같은 교실 담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교사의 corrective 피드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자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학습자의 반응, 피드백에 따른 교사의 학습자의 반응이 바로 uptake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uptake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A student utterance that immediately follows the teacher's feedback. 교사의 피드백 다음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발화를 uptake라고 하는데 그런 uptake는 대디야 설명을 하고 있어요. A reaction in some way to the teacher's intention to draw attention to some. 그죠? 교사가 그 aspect of the student initial utterance 이전에 학습자의 이전의 발화에 대한 그런 학습자들의 attention을 좀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 피드백 다음에 나오는 학습자의 utterance, response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uptake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uptake는 위 담화에서 보여지듯이 한 줄 건너서 그 다음 줄 오른쪽에 가시면 two type of student uptake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다? 그죠? 예, 그 다음 줄 오른쪽에 가시면 still needing repair 여전히 오류를 담은 그죠? uptake예요. 그죠? repair가 필요한 여전히 필요한 발화 형식으로 uptake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a repair of the error 오류가 완전히 수정이 되어서 나온 uptake 그러니까 successful uptake와 unsuccessful uptake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아티클 나눠준 거에서 제가 낸 거예요. 지난번에 7, 8월에 나눠준 아티클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uptake 아티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번은 정리를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집에 가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랙션 하이퍼셋에 대한 키텀들을 쭉 정리하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쭉 이제 인풋, 아웃풋 측면 안에서 negotiation of meaning 뭐 이렇게 쭉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용어 자체가 키텀이 uptake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기입형으로 intake도 달아볼 건데 intake와의 관계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죠? uptake와 intake, uptake는 피드백에 의해서 이제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발화를 그죠? 표현하도록 하면서 나오게 된 utterance가 바로 uptake라고 한다면 intake는 뭘 통해서 나오냐면요. 그죠? 인풋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죠?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을 intak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그죠? 인풋을 제공해 줬을 때 그 다량의 인풋 중에서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학습자가 노티싱을 하거나 attention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다 그죠? acquisition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풋 중에 그죠? notice된 인풋이 또는 attention 학습자의 attention을 끌어당긴 그 인풋이 acquired 됐다 하면 그것을 우리는 intake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uptake와 intake 관계를 보시고 uptak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successful과 unsuccessful uptake가 나오는 거고 successful과 unsuccessful에 대한 uptake는 뭐에 의해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피드백에 의한 영향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노티싱을 시킬 수 있는 explicit feedback을 줬을 경우에 학생들이 그죠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ready to 그죠 repair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는 successful uptake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implicit feedback을 주면은 자신이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오류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상황을 그대로 끌고 나가고 포커스 온 미닝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implicit feedback, request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만 학습자가 그 대화 중에 반복적인 오류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면 그런 implicit feedback을 어떻게 해요? explicit feedback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뭘? fossilized, 화석화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이 파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6번은 이제 메소드에 관련된 부분이야. 메소드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6번에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딱 보니까 뭡니까? 교사가 커맨드 베이스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명령문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교실 활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교사의 발화를 보면 open your book, open your eyes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Where is your pen 하면 학생들이 그죠? 동작, physical action을 통해서 펜이 있는 것을 point to 그죠?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두상의 그 레스폰스보다는 그죠?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죠? 피지컬 액션을 보여주도록 하는 활동들이 주어져요. 그럼 이런 형태의 교수법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Total Physical Response. 답은 TPR로 쓰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풀 텀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 같으면 맞게 해주는데 혹시 몰라. 네, 그래서 Total Physical Response예요. 그래서 주어진 활동은 typical, 그죠? 예, Total Physical Response Activit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TPR에서 나온 교실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TPR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학생들의 comprehension base,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이해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겁니까? 피지컬 액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활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학을 배웠으면 트레이스 티어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추적 이론 같은 거. 거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이해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버벌로 하는 것보다 그죠? 인지한 내용들을 behavior,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파지력과 기억력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론의 기초를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Total Physical Response예요. 그래서 Total Physical Response는 Comprehension Base의 특징을 가지면서 수업의 활동의 유형들은 Command Base 테크닉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Command Base 테크닉의 그 커맨드가 각각의 명령문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퀀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명령 다음엔 두 번째 명령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그래 첫 번째 명령 다음엔 두 번째 명령으로 이어져야 돼라고 하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로지컬 시퀀스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첫 번째 책을 열어 근데 책을 여는데 왜 또 눈을 또 떠야 되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 책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겠지. 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게 유일하게 TPR이 갖게 되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meaningful하게, 유의미하게 연결을 시켜 나가서 logical sequence로 명령문을 주면 훨씬 더 이해력도 높아지고, 그죠? 파지력도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TPR에 대한 한계를, 그죠? 보완하도록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TPR 유형의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디오 모터 유닛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알아두세요. 이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디오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6번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박스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에 들어서 이언학습 연구가들은요, 그쵸? 두 번째 줄이 이제 전형적인 TPR에 대한 background예요. 그죠? 예. Memory is well increased and strengthened if it is stimulated through association with motor activity. motor activity가 신체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컬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억력은 신체적인 활동과 연결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신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제 자극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기억력은 훨씬 더 높아지고 강화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커맨드 베이스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보시면 The above lesson model.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수업도 바로 이러한 접근법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접근법 교실 활동에도 그 다음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limits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student activity deriving from the teacher's comments are not 여기서부터 언더라인 하세요. TPR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not meaningfully associated in a certain context. 특정한 상황에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명령문끼리는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적 용어 logical sequence가 되어 있지 않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logical sequenced,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은 이렇게 흘러가지라고 하는 커먼 센스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예측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ogical sequence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관계없는 명령문을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픽 안에서 그 토픽을 토대로 해서 명령문이 연결이 되었을 땐 토픽 안에서 각각의 명령문들이 associated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로지컬 시퀀스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식탁을 차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식탁을 차리기까지의 과정들이 명령문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탁을 차려봤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서 그 접시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meaningful하게, 그죠? meaningfully associated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령문 사이에. 이런 게 로지컬 시퀀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TPR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그 명령문을 하나의 single topic, 하나의 topic 안에서 또는 하나의 context 안에서 명령문, command based 테크닉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reservation이라든가 또는 영화를 갖다가 부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과정이라든, 예, 부킹이라는 단어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매 다른 쪽에서 부킹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reservation. 그래서 그런 어떤 예약을 한다 그런 상황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싱글 토픽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의 명령문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 그래서 these weaknesses, 이러한 그 단점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 다음 줄에 new teaching technique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new teaching technique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디오 모터 유니트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모터 유니트에 대한 이제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디오 모터 유니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쪽 오른쪽에 보시면 add context reflecting meaningful sentence to her command. 어떻게 해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의미하게 각각의 명령문들이 연결되는 것이 오디오모터 유니트라고 하고요. 이런 오디오모터 유니트의 그런 어떤 장점이자 특징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땡땡이 다음에 intentional commands focus on a single topic, 하나의 토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오디오모터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있습니까? 교사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학생들의 컴프레hension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선생님이 명령을 하면서 동작을 같이 보여주니까 버벌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런 오디오모터 유니트 안에서 노출되는 vocabulary라든가 아래서 세 번째 줄 structure라든가 syntax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이 훨씬 더 이해력과 함께 강화가 되어진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디오모터 유니트라고 하는 활동이 제시가 되고 이런 활동이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장점서라면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오디오모터 유니트 반드시 정리해 놓자. 이번에 이해하시겠죠? 예,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메소드가 이제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올해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디오모터 유니트 교실에서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에요. 학생들의 컴프레hension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자. 과거에 기출이 된 적도 있고요. 좋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자, 이렇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나갔는데 5번, 6번처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 7번은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7번 역시 교실에서의 교사의 피드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보면 학생이 이제 교사가 이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오류가 있어요. 그쵸? 어제 이후 뭐 했어? 라고 했는데 I do my homework 현재 시제를 쓴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뭡니까? 이제 바로 directly하게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question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Can you find your error? 그죠? 오류가 있지? 오류 알아볼 수 있겠어? 하면서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explain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Oh yeah, I have done my homework since yesterday. 숙제 쭉 하고 있었어요. 해가지고서 그저 successful uptake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학생에게 이제 명사 복수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동물원에 가서 뭘 봤니? 라고 하는데, 자, 사슴을 봤어요 하는데, deer는 뭡니까?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한 형태인 거죠? 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커멘트를 하는 거예요. You remember there are some irregular countable nouns.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한 커멘트를 하고, all countable nouns do not always have the plural suffix s가 붙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 하면서 그 오류와 관련된 information, 그죠? 예, 복수형에 대한 information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few noun은 the same plural form as the singular one, 그죠? 단수와 똑같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한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오류에 대해서 question이라든가 comments라든가 information을 통해서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correct form은 제공해 주진 않았어요. dears가 dear다라고 하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do가 have done으로 써야 된다라고 명확한, 그죠? 예, form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오류에 대한 정보나, 그죠? 커멘트나 질문의 형태로 오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는 교실에서의 교사의 피드백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에요. 메타가 메타랭귀지란 뜻이야. 이제 그 오류에 대한 부분을 버벌로 다시 설명해 주거나, 그죠? 그 오류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메타랭귀스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7번에 들어갈 부분들은, 그죠? 설명이 나와 있죠. successful error correction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correction feedback, corrective feedback 중에서 박 선생님은 어떻게 comment, information, question 타입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 그렇지만 명시적인 correct form은 제공해주지 않는 형태의 metalinguist 피드백을 제공하고 계신다까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역시 교실의 teachers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기출에 몇 번 됐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건 또 그죠? 기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형 서술형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평이라고 하는 것은 키텀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텀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키텀을 정리하면 기평은 아마 이제 감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수가 벌어지는 것은 서다평이에요. 나는 시험을 잘 보고 왔는데 나중에 시험 점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굉장히 낮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만의 답안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 만족시키는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스코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죠? 예, 서다평부터서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을 하시고, 그죠? 디렉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디렉션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그죠? 여러분 답안에 기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렉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9, 10월 문제풀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한 주당 한 회만 푸는 것은 사실상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그죠? 예, 여러 개의 모의고사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노량진에 이제 그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선생님들이 아마 문제들도 많이 이제 접해서 풀어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마다 관점이 틀리고 예측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선생님의 예측된 모든 토픽들이 다 나온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각각의 그런 예상된 그런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한 문제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중요하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 푸는 건 괜찮은데 소화를 못하면 과감하게 그 내용은 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만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막 흔들어 버리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9, 10월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일단 여러분이 9, 10월을 저희 팀을 이제 그 택한 만큼 저희 팀에 대한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100% 흡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이제 그 뭐 스타디를 통해서나 이렇게 얻게 된다고 한다면 소화할 수 있는 범주만 소화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제 흔들어 버릴 경우에 그런 어떤 전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정 시간이 없어. 하지만 다른 쪽 문제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나는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디렉션만 분석을 하세요. 답안은 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디렉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이 무엇인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써보면 좋겠지만 써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디렉션에 분석하고 아웃라인만 키프레이즈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쓰시고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하시고, 갭이 있다고 한다면 답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도만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다평 안에서는 디렉션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답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디렉션을 분석을 하시고 각각 디렉션에 해당되는 정보가 뭐가 들어갈 것인지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쓰시다가 틀리면 자꾸 줄을 긋는데 라이팅도 굉장히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채점을 하고 싶지만 글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점수에 그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천상 뭐 악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는 악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네, 신경을, 그렇죠. 얘는 그래도 글씨는 못 쓰지만 굉장히 성의껏 썼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동전심을 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휘날려 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김 선생님의 이제 커멘트가 있는 저널이 있고요. 그죠? 예, 학습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김 선생님의 저널에 따라서 이제 B는 수업들이 이제 진행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법 지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3번은요. 좋습니다. 예, 김 선생님 저널에 따르면 이제 intermediate level student, 중학교 3학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실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common
에러를 많이 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읽었을 테니까 제가 좀 간추릴게요. I was bored라고 하는 걸 자꾸 I was boring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형용사에 ing와 ed를 붙이는 것을 자꾸 헷갈려 하더라. 이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인덕티브가 나을까? 디덕티브가 나을까?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인 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싶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선생님의 바람대로 B의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테이프를 들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프에서 나온 문장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듣기에 하이드가 말하기 she was bored라고 했어? 아니면 bored라고 했지. 그리고 또는 her job was boring이라고 했어. 맞니? 라고 얘기해요. bored와 boring 차이를 알겠어? 뭐 이렇게 이제 예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음 문장 봐봐. 어떤 단어가 더 정확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Nancy was horrified가 맞아? horrifying이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을 유도를 하고요. 학생들이 horrified라고 얘기를 했어요. horrified 그렇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좋아. 그러면은 Did you hear about the horrified 또는 horrifying accident at work? 그죠? work을 얘기했을 때는 horrified야, horrifying이야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horrifying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 example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합니다. Let me ask a different question.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렇다고 한다면 how we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What form do we use? 어떤 형태를 써? ed를 붙여? ing를 붙여? 하면서 example을 토대로 해서 룰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B의 수업 자료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파악했으면요. 오른쪽 보세요. 자, 디렉션을 보시면요. 김 선생님의 바람대로 A에 나와 있는 바람대로 그죠? 어떻게 그죠? 그 B에 있는 teaching sequence라고 하는 것이 김 선생님 바람이 문법에 대한 의식 상승을 높여주도록 하는 형태로 그죠? 예, 지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이었잖아요.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형용사 그 엔딩으로 ed나 ing를 붙이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식을 높이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정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B에 나와 있는 teaching sequence가 그럼 B에 나와 있는 teaching sequence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teaching sequence가 어떻게 진행돼요? example에서 룰로 가도록 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티칭 시퀀스에 대한 학습 형태는 김 선생님이 의문을 하고 있는 인덕티브예요, 디덕티브예요? 인덕티브 러닝이에요.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티칭 시퀀스와 관련해서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덕티브 러닝 또는 인덕티브 러닝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커버리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이디드 디스커버리 러닝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보다 이제 그 노멀한 것이 인덕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이디드 디스커버리 러닝까지 저희가 이제 맞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러닝과 가이디드 러닝.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형용사 뒤에 ed와 ing를 붙이는 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줬느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이 인덕티브가 왜 의식 상승을 도울 수가 있었어? 먼저 규칙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example을 통해서 학생들이 규칙을 도출해 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의식을 높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정보는 인덕티브 러닝에 대한 과정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example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그죠? by themselves 그들이 직접 formulate the rule 그 규칙을 형상화하는 규칙을 도출시켜 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교사가 유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 형용사 ed나 ing에 대한 different use에 대한 문법적인 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세 번째로 정리를 해가지고 답안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디렉션에 대한 부분들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한 문장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한 문장에서는 3단계의 정보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B에 나와 있는 티칭 시퀀스 무엇?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how 어떻게 그죠? GCR을 키워줬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덕티브 러닝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과정을 쓰는 거야. 인덕티브 러닝에 example을 통해서 규칙을 학생 스스로가 도출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마지막 정리로
그죠? GCR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형용사 뒤에 ed와 ing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 그죠? when to use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또 different use of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appropriate use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grammatical awareness 또는 consciousness를 높이게 되었다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딱 떨어지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형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자, B형 넘어오겠습니다. B형 서술형 하나하고 논술형 하나죠. 시험 문제가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바뀌면서 그냥 교육론 자체의 세컨 랭귀지 어쿠션 모델과 4스킬 어세스먼트 이외에 그죠? 교재 분석이라고 한다라던가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티칭 스킬이라고 한다라던가 티칭 스트래티지라고 한다라던가 티처 톡이라고 한다라던가 실제 이제 교실 수업에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의 교사의 역량을 알아보도록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그죠? 한 문제씩 꼭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그와 같은 이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료에서 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료만 잘 활용을 해도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예, 박 선생님은 슈퍼바이저죠. 예, 교무부장 선생님이에요. 네. 교무부장 선생님이 그죠? 예, 티칭 팁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학생들의 학습을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티처 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티처 톡을 학생 수준에 맞게끔 적절하게 진행해야 된다더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특히나 low level 애들한테는 그 수준에 맞는 티처 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A에서 이제 그 교무부장 선생님에 대한 생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A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티처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티칭 팁이 A, B, C, D, E, F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데이터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디렉션 먼저 가볼까요? 그래서 교무부장 박 선생님이 언급한 정보에 따라서 그죠? to potentially unsound 팁이에요. unsound 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의 생각과 다른 형태의 그 티칭 팁을 골라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왜 unsound 팁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박 선생님 코멘트를 빌어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그저 선생님이 말한 전체적인 오버롤 메시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그 학생한테 맞는 컴프레hen시브 인풋을 제공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컴프레hen시브 인풋이라고 하는 게 이 컴프레hen시브 인풋은 여러 가지 의미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인풋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encourage student to hear reasonably natural sounding language. 자연스럽게 그죠? 실제 교실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natural communication이니만큼 natural language, natural sounded language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들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individual words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발음 연습을 시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ow focus on every individual word that the teacher say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to provide optimal comprehensive input. 그냥 컴프레hen시브 인풋이 아니라 옵티멀 컴프레hen시브 인풋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조건은 뭔데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teacher should focus on the form as well as meaning. when they say in class예요. 수업 시간에 말할 때 meaning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폼도 같이. 그래서 meaning focus activity와 form focus activity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닝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도 학생들이 반복적인 오류가 있으면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focus on form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으로 폼과 미닝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선생님에 따라서 폼만 초점을 맞추거나 미닝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죠?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받는 인풋에 대한 질을
떨어뜨려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양질의 인풋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unsuccessful language acquisition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티칭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딱 걸렸네요. 그죠? 각각의 단어를 천천히 그죠? 명확하게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individual words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얘기야. 박 선생님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A 일단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죠? unsound 팁으로 A 하나 선택하고요. B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gesture, picture, and other things that support what you are saying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사용하거나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죠? more comprehensible하게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comprehensible input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sound 팁. 그 다음에 C, speak with natural rhythm and intonation, natural sounding language인 거죠. 예, 그래서 박 선생님과 이제 같이 하는 팁이에요. D, miss out small words. 이런 단어들은 다 빼버려. article, preposition 뭐 이런 것은 다 빼버. 그래서 학생들이 can focus on the content words and understand the message. 그죠? content words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 이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이런 뭡니까? too excessive. 그죠? focus on meaning이에요. 너무 meaning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러면 이런 preposition이나 이런 것들도 그죠? 랭귀지 시스템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miss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uccessful language acquisition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박 선생님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박 선생님이 네, 어색하다. 네, 좋습니다. D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A, D가 unsound 팁이에요. E는 speak and natural 이게 또 오타 났네. speed겠죠? 예, 죄송합니다. S-P-E-E-D. But pause slightly longer after each chunk. 그죠? 예, natural speed를 유지하되 청크별로 조금 포징을 길게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Natural sound language에 관련된 팁입니다. F, try to avoid different vocabulary, difficult vocabulary 보다는 common vocabulary를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comprehensible input과 관련된 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디렉션을 보시면요, to potentially unsound 팁을 골라라 하니까 일단은 A와 D를 골라주셔야 돼요. 각각 왜 그게 unsound 팁이냐, 그것은 박 선생님 코멘트를 패러프레이징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뭐와 그죠? 관련 있습니까? Natural sounding language와 관련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individual words에만 보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natural sounding language를 얻을 수가 없다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D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focus on form을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too excessive focus on content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요, 이런 grammar라든가 form을 픽업할 수 있는 거, 픽업은 acquire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unsuccessful language acquisition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D는 폼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해 주면 되는 거고, A는 natural sounding language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력. 자, 제가 이제 9월, 10월에서 미는 토픽 중에 하나 1회에 제가 7, 8월에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써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ble level question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아마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들으신 분은 아니겠지만 교재 분석 주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재 분석이 안타깝게도 저희는 작년에 논술형에서 다뤄봤지만 뭐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comprehension question이에요. comprehension. 왜냐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기출에 한번 다뤄진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서답형 형식으로 바뀌면서는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염두에 볼 만한 토픽이기 때문에, 예, comprehension question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comprehension question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논술형은 뭐 여러분이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논술형에 맞게끔 그 정보를 조직화해서 쓰는가, 그것이 이제 2차적인 문제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보,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논술형은 서술형도 마찬가지지만 딱 봐가지고 첫눈에 딱 봤을 때 디렉션이 길 거다라고 한다면 디렉션부터서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디렉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봐야지만 디렉션에 맞춰서 포커스가 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리딩을 할 때도 before reading, 읽기 전에 질문을 던져주는 것들도 이와 똑같은 목적인 거예요. 자료를 분석할 때 그죠? 그 분석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학생들한테 지표를 주는 거죠.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형의 기본적인 형태죠. do paragraph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논술형은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먼저 잡으시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쓰다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one paragraph과 이제 another paragraph를 일단 나눠서 아웃라인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in one paragraph 안에서 이제 정보가 나가는 게 in consideration of the major objective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죠? 이 수업 지도안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 수업 지도안에서 그죠? major objective를 이제 그 major objective에 따라서 그죠? identify the comprehension level that this reading lesson focus on. 이 읽기 수업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comprehension 레벨이 무엇이냐를 규명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 패러그래프에 들어갈 첫 번째 정보는 논술형 뭐 인트로덕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뺀다 하더라도 그죠? 일단 들어갈 정보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이 수업이 초점을 두고 있는 컴프레hen션 레벨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도록 하는 거야. 아시겠죠? 디렉션을 다 읽다 보면은 이 디렉션에 들어가야 될 정보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하나 읽고 다시 가봐. 찾아봐. 뭘 보라고 그랬어? 메이저 오브젝티브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레슨 플랜에서 메이저 오브젝티브 봐봐. 메이저 오브젝티브에 뭐라고 돼서 Student will be able to infer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say and judge about the text라고 그랬잖아. 그죠? 작가가 말한 내용들을 추론해보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컴프레hen션 레벨이 쭉 지나가야겠지. 리터럴 컴프레hen션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렇게 인퍼링하고 그 다음에 저지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inferential and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간 정보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수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comprehension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inferential and critical reading level 또는 comprehension 레벨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일단 들어가줘야 돼. 글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든 간에.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explain why the given comprehension ques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정보가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들어갈 정보가 explain why the given comprehension question are problematic. 그죠? 왜 주어진 comprehension question이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라 라는 얘기야. 그치? 지금 이 수업에 대한 포커스는 리딩 레벨이 뭐야? 그죠? inferential and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이지. 근데 거기에 맞춰서 comprehension question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 디렉션을 보니까 그 퀘스천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럼 퀘스천을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 봐야겠지? 퀘스천으로 가는 거야. 퀘스천으로 가면은 첫 번째 그죠? 세 개 퀘스천 나오는데 자 주어진 패시지에 따른 What kind of things do we as customers need to know about products? 그죠? 커스터머로서 우리는 그죠? 이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 퀘스천에 대한 컴프레hen션 레벨이 무엇이냐 하면 텍스트를 일단 봐야 돼. 이 정보가 explicitly하게 present 됐으면 literal comprehension 레벨이야. 근데 그죠? explicitly하게 not 그죠? mentioned라든가 stated 되어 있으면 그것은 inferential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업 목표와 퀘스천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시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패시지를 한번 봐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이제 커스터머로서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치?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how it is different from others, what it looks like 뭐 등등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 이해하시겠어요? The answers of the first question이 어디에 나와 있어? explicitly 하게 presented in the text.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무슨 question이야?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이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why don't makers of products tell us much about the product? 왜 그 상품을 만든 사람들은, 제조자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지 않지? 그 정보를 또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겠지? 그러면 텍스트 가봐. 그럼 그 다음 쭉 읽어봐. The type of information is important to you. 중요한데 sometimes makers of products forget this. 이걸 잊어버리는 듯하다 이런 얘기예요. This don't tell you much about the product.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치? 프로덕트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 왜 그런가 했더니 maybe their product is not famous 하거나, 그죠? Its quality may not be good 하거나, 또는 maybe it's too expensive 하거나. 이해하시겠어요? 정보가,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이것도 역시 literal comprehension 퀘스천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좋아. 그 다음 세 번째 퀘스천 보자. Who think of the ads that will appeal to us? 그죠? 누가 우리에게, 그죠? 호소력 있게 하는 그런 광고를, 그죠? 생각하고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well-trained advertisers, 광고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지? advertisers들이 write ads for them. 그러한 메이커들을 위해서 광고를 만들어줘. 그래서 그들은 they think of the ads that will appeal to you 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세 개. From the first question에서 to the third question에 이르기까지 몽땅 그 question 자체가 뭐에, 어떤 레벨에 해당되는 거야? literal comprehension 레벨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이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야?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이나 또는 inferential comprehension 레벨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all the answers, 모든 답이라고 하는 것이 in the word of the text, 텍스트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의 질문들은 무엇을 학생들로 하여금 critically하게 그 텍스트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라는 거. 이런 것이 쉬워, 어려워. 그래서 문제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딩 레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컴프레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주어진 given comprehension question이 literal comprehension 레벨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조금 부연해 줘야 되는 거야. literal comprehension 레벨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텍스트의 그 질문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답안 전체가 전부 다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나 텍스트의 말 그대로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크리티컬 리딩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웃라인 잡았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옵니다. Another paragraph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수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겠지. 이 수업은 그래서 리딩 그 메이저 오브젝티브와 리딩 수업이 일치를 하지 않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내기 위해서 to example of alternative comprehensive question to in order to correspond the major objective and then add your national이라고 되어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업과 수업 목표를 일치를 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질문, 대안적인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inferential, comprehension 레벨에 해당되는 질문 하나 던지면 되는 거고,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에 하나 해당되는 질문, any question 다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야?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물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패스지를 읽고 나서 여러분이, 그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유추해서 질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영어와도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통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comprehension, 그 레벨, comprehension question 레벨에 관련된 문제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광고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유형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The writer says.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watch out! 광고를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던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그죠? read through the text. 텍스트를 쭉 읽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G수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던지면 그것이 바로 inference question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에 해당되는 질문이니까 judge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Some ads, 어떤 광고들이 정말 그죠? are not truthful,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등등등에 대한 질문으로 학생들의 생각이라든가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셔널은 바로 각각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기준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Beyond the text.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뛰어넘는 질문을 던져주도록 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judge,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줌으로써 어떻게 critical reading이라든가 impression reading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들어갈 정보가 두 가지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inferential comprehension 레벨이나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에 나와 있는 question 중에 한 가지씩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각각 comprehension 레벨에 해당되는 definition을 써주시면 그게 내셔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왜 덮어 아직 안 끝났는데 개요만 잡았잖아 우리 지금, 그지? 그래서 one paragraph과 another paragraph이 했어요. 근데 논술형은 간혹가다 사실 첫 번째 도입에 대한 문장을 필요로 하는 논술형이 있기도 하고요, 필요가 없는 논술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도입형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랭귀지 쪽에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인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주어진 부분들은 한 줄 정도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주어진 레슨 플랜을 보면은 수업 목표와 그제 그다음에 메이저 오브젝티브와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 한 줄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그 미즈바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그 지도안에서 제시하는 수업 목표가 실현이 되었다, 실현이 되지 않았다,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 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리딩 컴프레hension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리터럴 아니죠 인퍼런셜 앤 크리티컬 컴프레hension 레벨이지만 그렇지만 실제 수업에서 주어지는 given comprehension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럴 컴프레hension 레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단락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형과 다르게 정보만 딱딱딱딱 그죠? 놓여주는 것과 달리 단락 안에서 웰 파라그래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 대한 코이런스라든가 코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랭귀지 점수에서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 3점 안에 그러한 부분, 사실 문법적인 실수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실. 그죠? 한두 개 틀린다고 점수를 까진 않아요. 뭐 3개나 5개나 이렇게 범주를 정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가니제이션에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랭귀지 부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보에 대한 order, 순서를 잡는다라던가 정보끼리의 그런 어떤 긴밀한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건 쓰는 것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구조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rewriting밖에 없어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써보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